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기 이 CT 과도 특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얘기하면은 이제 CT가 이 계통의 여기서 과도라는 거는 계통의 과도라는 겁니다. 이 계통의 과도에는 뭐 당연히 이상전압하고 이 고장전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중에서도 CT는 이제 전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 1차 측에 CT 1차 측에 과도 현상, 뭐 대표적으로 뭐 단락이겠죠. 단락 아니면 여러 가지 과도 현상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CT가 어떻게 이 영향을 받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통의 이제 DC 뭐 과도 현상이라고 과도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인 고장 전류 비대칭 성분, 뭐 여자 드립 전류 DC 성분, 여자 드립 전류 DC 성분은 뭐 짝수 고접하죠. 네. 짝수 고주파 유일하게 짝수 고접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차수간 고접하라고 해서 어, 이 인버터나 이런 것들이 변환기기들이 더 개통이 많아지면은 이 차수간 고접하라는 것도 영향을 받거든요. 뭐 그거는 아직까지는 정론화된 거 저기 이론화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개통 연계 시 인버터 고장에서 DC가 유출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단락, 사고, 뭐 여러 가지 과도 현상, 이상전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T 등가로는 보통 보면 다 아시겠지만 뭐 1차 측에 음, 전류를 2차 측으로 이 건수비에 뭐 300대 5, 100대 5, 뭐 200대 5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기기죠. 그래서 자석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 여자회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측 케이블 저항이라든가 이 릴레이, 뭐 계측기 이런 것들에 이 저기 부하를 RB로 표현한 겁니다. 버든. 그리고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CT 할 때 이 벡터도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통에 이제 DC 단락 전류가 발생함 DC를 포함한 단락 전류 비대칭 성분의 단락 전류가 발생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R분의 X 레이쇼가 10이죠. 저 이만큼의 이 DC 단락 전류가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번에 한번 제 단락 전류 할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단락전류 이런 이론들을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비대칭 계수를요 우리가 KA라고 하면은 이렇게 했죠. 루트의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2 파이야. 그쵸? 예, 2파이 x분의 2파이 r 여기서 이제 이 r분의 x 레이쇼 x 레이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직류 성분의 시정수죠. 그래서 직류 성분이 r분의 x 레이쇼가 크면은 성분이 오래 유지한다는 거고 r분의 x 레이쇼가 작으면은 직류 성분이 오래 유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이 단락전류, 이 비대칭 단락전류의 핵심 키는요, 이 DC예요. 이 DC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상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DC에 의해서 얘네가 오프셋 하면서 뭐요, 이 여기다가 2분의 1 사이클에서 최대치를 갖는 거고요. 여기에서 기계적 강도가 영향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DC가 포함된 이 단락 전류를 이 전류 0점에서 끊으면서 이 DC가 바로 재단 현상에 의해서 이 TRV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D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제가 KC의 단락 전류 설명할 때도 이 DC가 얼만큼 기우느냐에 따라서 즉 빨리 시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줄 때 오래 갈 때도 있고요. 오래 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늦게 갈 때도 있고 늦게 아주 오래 갈 때도 있고 빨리 죽을 때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개통 차단기나 변류기나 뭐 여러 가지 기기들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전류 해석할 때는 이 DC 해석하는 게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자측에 이런 DC분이 포함된 단락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DC분에 의해서 CT가 어떻게 포화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게 그래서
만약에 포화 자석이 뭐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요. 바로 그냥 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AC 자석에 DC 자석이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에 AC 자석만 있을 때는요. 요 CT가 정상적인 자석 폼에 있는 거고요. 여기 DC 자석이 포함되게 되면 얘들이 DC로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화 지점을 넘게 되면요. CT 과전류 정수가 작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저기 뭐 이론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어 요게 단락전류 최대치죠. 이거 저번에 어떻게 구했냐면요. 이렇게 구한 겁니다. 저번에 이거 보이네. 치우기 색 설정. 네. 저번에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요. 단락전류를 저희가 이렇게 썼죠. 단락전류 어떻게 했냐면요. 저번에 단락전류 기억해 보시면은 여기서 플러스 델타 저번에 단락전류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전원전압의 위상 빼기 90도죠. 단락회로는 거의 어, 0도니까 빼기 사인의 델타의 마이너스 세타 델타의 마이너스 90도 뭐 이렇게 했었던 거죠. 예. 그래도 IM은 맨 앞에 있고요. 근데 이때 이제 가장 악한 그러니까 가혹한 조건을 따지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델타를 전원전압 0인 지점. 전원전압 0일 때는 0일 때 단락이 발생하게 되면요. DC분이 최대가 됩니다. 그건 앞에 단락전류 한번 설명한 거 보시고요. 델타가 0이 되면요. 0이면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죠. 그다음에 얘가 0이고 사인이 마이너스 90도면은 앞에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1이 되고 부호만 바뀌겠죠. 플러스. 그걸 풀어놓은 게 그걸 풀어놓은 게 바로 요 수식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CT 2차 전압은 1차 측에 CT 2차 1차 측에 요런 단락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럼 CT 2차 측은 이 단락 전류가 만약에 10카라면은 뭐 100대 5 한 다음에 CT의 2차 측 저항, 2차 측 저항을 곱한 게 바로 CT의 2차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CT 2차 전압이 되고 이 전압이 이제 이 변하잖아요. IS가 교류다 보니까 전압도 같이 변합니다. 이거 그러면 교류로 표현을 네. 전압이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의 변화를 적분한 게 바로 자속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연히 이 개념은요 여기서 나왔겠죠. 어, 뭐죠? 유기기 전력은 마이너스 d파이 어, 유기기 전력은 입력 입력하면 유기기 전력은 뭐 만에 다 뭐 아시는 거죠.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d파이 dt니까 이 파이를 구하게 되면은 이 파이를 구하려면 양변을 적분하면 되잖아요. 적분하고 dt에 옮기게 되면 이 공식이 나오죠. 초기치 잔류자석은 0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 E2를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CTB하고 RCT는 안 변하는 거니까요. 이 최대치하고 IM하고 CTB, RCT를 정수 K로 놓습니다. 상수. 그럼 마이너스 K. 그다음에 여기서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적분하죠. 그럼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이거 dt로 지금 적분했으니까 오메가의 1에 튀어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1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t는 마이너스 r분의 l로 나오고요. 2에 마이너스 1분의 rt 그대로 놓으면은 이게 바로 자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바로 dc분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이라는 거죠.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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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개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DC 성분의 전류에 의해서 전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바뀐 DC 자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DC 자속이 있을 때는요, 얘네들의 최대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얘도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그다음에 코사인이 최고로 저기 최대치 할 때는 오메가 1이고 이 DC분이 최대치가 될 때는 R분의 1, 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R분의 L 아닙니까? 그래서 R분의 1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AC 만 있을 경우는요, 얘가 무시하죠.
그때는 W분의 그냥 K, AC분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DC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DC분을 포함한 이 최대 자속이니까요. 파이 AC분의 파이 AC 플러스 DC 하면은 얘가 밑으로 가고 얘가 밑으로 가고 분모로 가고 요게 위로 가니까요. 거기다 분모 분자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은 1 플러스 K는 없어지고요. 1 플러스 R분의 오메가에 는 1 플러스 R분의 X. 즉, 이 얘기가 뭐냐면은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차이가요. 1 플러스 r분의 x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1 플러스 r분의 x니까 뭐 거의 1 부근에서 얘네가 거의 10까지 커졌잖아요. 10까지. 즉 r분의 x가 10이면은 약 11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석이. 딱 11배가. 그러면 CT에서 자석이 11배가 증가했다는 건요. 바로 포화했다는 얘기예요. 11배까지 증가하지도 못합니다. 그럼 CT가 빨리 포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화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그다음에 얘네들 간단히 이제 이런 DC분에 의해서 원래 이상적인 CT는 이러한 전류 파형을 가져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자석이 포화했다는 얘기죠. 2차 측에 포화해가지고요. 2차 CT 2차 측의 전류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이 이거는 포화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그림으로 이렇게 교류 자석하고 직류 자석하고 합쳐져 가지고 아까 본 그림처럼 이렇게 엔빌로프가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이 과도현상 배울 때 이 과도현상의 추이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이 시정수가 변하는 라인이라고 해서 이런 엔빌로프를 많이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이제 변한 거 알았죠? 그럼 응용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AC- 경우는요, 우리 2차 측의 포화 전압을 I2 곱하기 Z2로 하겠죠? 근데 AC/DC가 있는 경우는요, 2차 측의 전압을 더 큰 걸 쓰라는 얘기예요. 1 플러스 R분의 X로. 그래서 만약에 가전용도가 20짜리라고 해도요, 이 R분의 X 레이쇼가 3일 경우에는요, 4, 5, 20, 5로 되는 겁니다. 20에서 5짜리로 변하는 거예요. 즉, 엄청나게 포화가 빨리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화가 빨리 되면은 CT는 2차 측 전류를 1차 측 전류로 원래 환산해 줘야 될 전류가 포화가 됐으니까 여자 전류로 더 많이 들어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의미가 이겁니다. 이쪽 원래 계전기에 들어갈 2차 전류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1차 측이 이제 단락 발생하면요. 더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 DC가 발생하죠. 그럼 DC 자석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이 DC 자석은요, 이 LA에서 의미가 없죠. 그러면 DC 자석은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DC 자석이. 그러면서 얘네들을 바로 포화시키게 되면 여기 L이 낮아지죠. 그럼 오메가 L분의 2로 정해지는 이 여자 전류가 L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기 우리 계전기 쪽으로 갈 전류들이 2차측 전류들이 전부 다 이 여자회로로 쭉 빨아당기게 됩니다. 여자회로에. 그래서 얘네가 포하게 되면 고장에 동작해야 될 CT에서 이 전류들이 검출 못하니까 CT가 오 부동작하게 되는 거죠. 오 부동작. 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표적인 CT의 과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대표적으로 전류에 대해서만 제가 CT 과도 현상을 설명했지만요. 이 1차 측의 뭐 이상전압, 얘네들도 1차 측의 과도 현상이죠. 그 이상전압에 대해서도 CT가 절연이 파괴되면 그것도 CT의 과도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CT의 과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런 이론들을 해석하려면요, 이 앞으로 제가 이 단락 전류에 대한 얘기를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에서도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단락 전자력 할 때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의 뭐 허용 전류 할 때도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 단락 전류의 기초 이론을 모르게 되면 어 기술사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데마다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